안녕하세요, 로판일입니다. 오늘 다꾸는 지난번 서문제 때 사온 스티커를 많이 활용한 로판 다꾸예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다꾸와 오늘 다꾸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인물 스티커의 사용입니다. 로판 드레스 다꾸 이번 탄을 하려고 인물 스티커 검색을 했더니 정말 너무 예쁜 인물 스티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인물 스티커 사러 서문제에 갔다가 지난번 같은 지름 대파티를 하고 이제 저는 드레스 입은 인물 스티커가 좀 많아요. 고르면서 최대한 역사 속 드레스를 고르려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그냥 신나게 제일 판타지 덕후들이 좋아하는 21세기풍 드레스로 골랐어요. 새로 산 판타지풍 배경지와 신비한 분위기의 배경 스티커, 아름다운 주인공과 메모지, 프레임을 조합하면서 이번 로판 드레스 다꾸 3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로판 내 의복 설정을 할 때 제가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신나게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복식사 책을 읽다 보면 사회 분위기가 의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기후인 것 같아요. 덥고 물이 많은 지역에서 쌀을 많이 먹고 비교적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 밀을 먹듯이 옷을 짓기 위해 필요한 각 재료가 잘 자라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 재료를 활용한 옷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물론 더운 지역에서는 더 얇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소재를 많이 사용할 거고 추운 지역에서는 가죽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당연할 거고요. 복식사에서 서민들이 많이 입은 직물은 대표적으로 마랑 울인 것 같아요. 영국이나 아예 더 북유럽은 자연환경이 사실 작물이 풍년이 들긴 어렵기도 하고 풀은 좀 많이 자라잖아요. 잔디 같은 거. 왜냐면 비가 많이 오고 좀 어둑어둑하고 그러니까요. 영국은 양을 워낙 많이들 키웠으니까 양털로 짠 직물이 발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모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다들 계속 키우기도 했을 거고요.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각 지역 수도원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시장에 나가는 건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서 까다롭게 심사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건 뭐 튜더시대 얘기지만요. 스텝 지역도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어차피 풀 먹는 동물밖에 못 키우니까 털로 짠 옷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죠? 혹은 가죽으로 된 옷이요. 몽골의 델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동물의 털로 많이 만들어서 입잖아요. 그리고 특정 염소의 털로 짠 캐시미어는 지금도 다들 좋아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직물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국민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몽골 정부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염소를 많이 키우게 한 적이 있었대요. 이상기 후였는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이유로 그게 속상하게 잘 안 되기는 했지만요. 서양은 보통 아마를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는 대마랑 저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더 익숙한 말로 하면 리넨이랑 삼배랑 못이요. 마는 또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요즘 황마 가방 같은 거 유행하는 것 같은데 주트라고도 이제 부르죠. 그것도 마의 일종이고 고운 한산모시도 마의 일종이고요. 면은 따뜻한 지방에서 좀 강수량 조건이 까다롭게 맞춰져야지만 자라는 것 같고 견도 기본적으로 뽕나무가 자라는 곳에서 세심하게 누에를 길러야 가능한 것 같아서 제 서로판에선 면이랑 비단은 보통 수입품이에요. 작가분들이 쓰시는 세계의 기후에 따라 다른 재료로 된 옷을 입으면 되게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주인공들은 새로운 이류를 유행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섬유에 대한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기후에 따라 다른 소재의 옷을 입히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기후에 따른 디자인의 옷을 입혀야겠죠. 추운 지역에서는 따뜻하고 많이 겹쳐있는 옷, 따뜻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더 개방적이고 시원한 옷으로요. 이집트에선 왕족이 신성한 흰색의 리넨 몇 장 입는 게 호화로운 거였지만 물론 거기에 보석과 황금이 잔뜩 더해지지만요. 아르놀피니 부인은 두꺼운 울을 엄청 무겁고 길게 만들어서 옷자락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르놀피니 부부의 추상이 그려질 시기에 소빙하기가 와서 옷이 두껍고 길어지고 난방을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 저 좋아해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옷의 요소는 색깔인 것 같아요.
절대왕정 시기 엘리자베스 여왕의 궁정에선 진홍색과 군청색을 포함한 여러 색이 왕족이나 거의 그런 최고의 신분에게만 허락되었잖아요. 실제로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크게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하지만요. 그런데 요새야 디자이너가 원하는 색이 별의별 게 다 나와도 그때는 다 천연염색이잖아요. 예전엔 그걸 이해를 못했어서 군청색이랑 진홍색이 아주 막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색을 내려면 특별히 수입한 고급 천연 재료로만 낼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지위를 나타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파랑이라도 인도 쪽에서 자생하는 쪽풀로 염색하며 맑고 진한 파랑이 나오고 영국 쪽에 자생하는 대청으로 염색하면 청록색이 나와서 톤이 다른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수입산 비싼 염료로 만든 색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한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약간 왔었어요. 아, 물론 색깔에 대한 상징도 무지 크긴 했지만요. 진홍도 케르메스로 내야 되는 색이라 상급 귀족만 입을 수 있고 그냥 아무데나 자라는 꼭두선이로 염색한 건 빨개도 그 진홍하고 톤이 다르기 때문에 딱 봐도 서민이 입는 옷하고 귀족이 입는 옷하고 구별이 되고요. 자주색도 유명하죠. 고동을 이용해서 그 색으로 염색하면 햇빛을 받아도 신비하게 빛나고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빠진대요. 하긴 염색이라는 게 사실은 워낙 많은 재료로 가능하더라고요. 어지간한 풀로는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우리가 먹는 어지간한 음식 껍질로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그 색이 예쁘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수고를 해서라도 염색을 할 만큼 예쁘고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지, 그리고 균일한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품을 딱 풀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천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균일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얼룩덜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염색한 게 오래 가는지인 것 같아요. 어떤 풀은 그걸 찧어서 염색을 하면은 그게 그 천에 잘 스며들어서 그대로 오래 가고, 어떤 거는 잠깐 얼룩이 묻었다가도 매염제가 따로 있지 않으면 금방 색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배워버리는 바람에 이제 소설 속에서 드레스 설정할 때 그 색이 비싸게 염색해야 되는지 싸게 그 지역 재료로 염색 가능한지 생각하지 않고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저주에 걸려버렸는데요. 사실 그러면 현대인 기준으론 너무 색 선택지가 좁아지더라고요. 막 맑은 노랑 막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천연 염색을 소재로 하는 소설이 아니면 너무 그쪽 고증에는 집착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루면 재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수입한 신비의 검은 광물로만 염색 가능한 밤하늘 같은 푸른색. 멋있잖아요. 저 인물 스티커에 아가씨가 입고 있는 드레스 색처럼요. 저 드레스 버전 색깔이 인디고 블루였거든요. 이제 사회 분위기로 인해 달라지는 패션에 대해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옛날부터 학교에서 의복의 기능에 대해 배우면 항상 체온 유지, 몸의 보호, 그리고 개성 표현 배우잖아요. 무슨 막 대학 전공 이런 거 말고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요. 예전엔 개성이 막 엄청 특이한 염색이나 전자 기타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전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 어릴 때 TV 뉴스에서 요즘은 개성시대 어쩌고 하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확실히 의복은 개성의 표현인 것 같아요. 노론과 소론은 단코깃을 다르게 하고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브로치 외교를 하듯 사람은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의복으로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도요. 요즘 한복 입고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고 한국 고유의 복식을 자랑스럽게 여김을 그 복장으로 나타내시는 것처럼요. 프랑스 혁명 직후엔 궁정에서 쓰던 게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다 적폐였잖아요. 그래서 옷도 치렁치렁하고 잔뜩 수가 놓인 실크 드레스 다 벗고 심플하게 영국 스타일의 목가적인 모슬린 드레스, 면 드레스 가볍게 입고 뭐 그러다가 그 햇빛도 안 드는 어둑어둑한 파리에서 폐렴으로 죽기도 하고요. 국가가 전쟁 중일 때 군복에서 따온 모티브가 궁정의 여성복에도 도입되는 경우는 십자군 전쟁 때도 있었고 19세기 초에도 있었고 아예 20세기까지 가면 사상사가 패션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되면서 너무 많은 게 바뀌는데 그건 드레스 얘기가 아니라서 이번 영상에선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남에게 좋게 보이고 싶지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잖아요.
그러니 그 사회에서 당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화두에 대해 나도 이만큼 성의를 보인다. 그런 표현이 패션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판에 나오는 궁정에서 힘을 기르려는 사람들이 호화롭게 차려입는 게 뭐 낭비고 사치겠어요. 내가 이렇게 궁정에서의 세력 다툼의 진심이라는 거죠. 악녀가 사랑할 때에선 주인공이 일부러 얼굴에 베일을 쓰고 파티에 참석해서 오빠한테 패배를 선언했잖아요. 대충 뭐 그런 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배경이 되는 사회가 궁정이 잘 나가는 절대왕정 사회면 정말 있는 대로 화려한 드레스를 많이 입으면 좋겠어요. 한참 새로운 문화권과 접하고 있는 사회면 그 새 문화권에서 가져온 모티브를 의상에 적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류층이 중류층과 자신들의 사이에 원래 있던 혹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선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괜히 격식이 거창하고 복잡해야죠. 이제 다꾸가 거의 끝나서 마무리 단계네요. 좀 요즘에 수다 다꾸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주제라 정작 다꾸템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지금 붙여넣은 스티커들은 정말 주제를 라떼 판타지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달, 신전, 시간, 빛바랜 종이, 거기에 검, 꽃, 나비, 열쇠까지 다 들어갔어요. 왼쪽 페이지 왼쪽 위의 스티커는 원래 빈티지 컨셉일 테지만 제 손에서 판타지 속 고문원인 척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강 책 속에 오래된 문장인 척하는 그런 레터링 스티커까지 붙여가지고 지금 다꾸를 완성했고요. 지금부터 그냥 이 장면을 보고 연상되는 아름다운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다꾸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